Win 18! Win 18! 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픽단입니다. 이번에는 NFL 첫 주차의 거의 메인 이벤트였던 경기 달라스 카우보이스와 뉴욕 자이언츠 경기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기 자체는 늘 그렇듯 쿠팡 플레이를 통해서 보시면 되고 하이라이트도 있으니까 시간 없으신 분들은 그거를 보셔도 좋아요. 결과 자체는 40대 0의 카우보이스 승리로 달라스가 뉴욕 상대로 정말 역사에 남는 학살을 펼쳤던 경기입니다. 워낙 일방적이었던 게임이라 특별하게 와 이런 일이 할 건 없지만 그럼에도 카우보이스가 프리시즌에 기대했던 점들 대비 NFL 첫 주차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를 알아보고 파악하는 데는 카우보이스 팬들에게는 조금 재밌는 영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카우보이스의 수비예요. 달라스 카우보이스가 올해 프리시즌에 23시즌에 대해 가장 큰 기대감을 가졌던 이유는 바로 강력한 수비, 특히나 일선 수비였는데요. 마이카 파슨스라는 지금 NFL 역사에 남는 길을 걷고 있는 어린 수비수와 그를 중심으로 한 가운데 상대의 런닝을 막아줄 140kg의 덩어리 조나단 헨킨스, 그리고 조나단 헨킨스와 함께 러싱도 막아주고 필요할 때 패스 쇄도 능력도 갖춰져 가고 있는 오사 오디기주와 그리고 마이카 파슨스의 반대편에서 한때 리그 최고 연봉 엣지 러셔이기도 했던 드마커스 로렌스라는 선수진을 꾸린 일선 수비진인데 그야말로 이번 경기에서 게임을 찢어버렸어요. 초반에 자이언츠 측에서 몇 번의 실수들이 나왔고 그거를 이어서 이제 스페셜팀에서 엄청난 빅플레이가 나온 카우보이스는 이게 일선의 마음의 불을 지피기 충분했는지 그 뒤로 자이언츠의 공격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선 수비가 가장 강력한 이유는 주전인 4명 선수 외에 다른 선수들로도 충분히 효과를 내줄 수 있을 정도로 선수진이 정말 두텁기 때문인데요. 도란스 암스트롱은 이번 경기에서 18번 출전해서 PFF 점수 93점이란 정말 높은 점수에 6번의 쿼터백 압박, 2번의 색을 만들어냈고 찬시 골스턴, 샘 윌리엄스, 다운테 파울러 주니어 등 모두 30번 이상의 스냅, 즉 플레이에 참가를 하면서 세 선수 도합 11번의 압박을 만들어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팀의 올해 드래프트 1번 픽은 바로 한가운데 덩어리를 맡아줄 마지 스미스였는데요. 스미스 역시나 자신의 선배인 동포지션의 조나단 헨킨스와 함께 필드에 올라서면서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줬어요. 게임이 워낙 초반에 결정지어져서 자이언츠가 러닝할 기회는 많이 없었지만 자이언츠가 러닝을 할 때마다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러니저러니 해도 역시나 가장 별은 마이카 파슨스였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이 오라인의 공격수들의 주목을 끌었고 그로 인해서 다른 선수들까지 빛난데요. 마이카 파슨스가 개인의 스탯이나 이런 부분에서 되게 우월한 모습은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만 파슨스에게 기대하는 다음 스텝은 바로 주변의 선수들까지 모두 엘리트 레벨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야말로 참된 리더로서의 모습인데 이날 카우보이스의 일선 수비는 법으로 뉴욕 지역의 방향을 금지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진짜 엄청난 압박을 만들어내면서 게임 자체를 찢어버렸어요. 경기 후반 승리가 확정되고 주전들이 아닌 2군이 뛰었다는 걸 고려해도 이날 자이언츠의 총 70번의 공격 기회 중에 39번이나 압박을 만들어냈는데 그 중에 7개의 색을 기록했어요. 이게 더 놀라운 거냐면 자이언츠가 총 70번의 공격 기회, 즉 플레이 중에 49번 패스라고 21번을 러닝을 했는데요. 49번의 패스 공격 중 다니엘 존스는 39번이나 즉 80%의 확률로 자이언츠의 오라인이 카우보이스의 일선 수비를 못 막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당연 이날 경기에 가장 큰 수훈을 가지고 가는 것은 달라스 카우보이스의 일선 수비고요. 단순히 힘으로 밀고 들어가거나 스피드로 쇄도하는 것이 아니라 스턴트를 정말 잘 활용하게 됐습니다. 외곽과 내곽의 수비수가 한 명은 한쪽으로 2대1을 유도하면서 강한 파워로 파고들면 다른 한쪽이 엇박의 타이밍으로 돌아 들어가는 스턴트라는 전술은 49ers가 크게 유행을 시키면서 전년도 샌프란시스코의 정말 압도적인 수비에 가장 근간에 있는 전술이었는데 카우보이스가 빠르게 차용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엄청난 수비진을 기본으로 한 선투 전술이 먹혀들기 시작하면서 자이언츠의 오라인의 입장에서는 이 강력한 쇄도가 진짜인지 쟤는 뒤에 있는 쟤는 잠깐 멈춘 건지 진짜 멈춘 건지 아니면 엇박으로 들어오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 정말 엄청난 혼돈에 빠졌고 흡사 태풍의 한가운데 있는 혼란함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전년도의 성적이 올해까지 이어지기 정말 힘든 NFL에서 오프시즌에 많은 이들이 카우보이스의 최강점이라 여긴 부분이 경기를 찢을 정도로 파괴력을 보였다는 건 대단히 고무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선 수비도 역시나 건재함을 보여줬는데 트레본 딕스의 경우 승부를 뒤집을 만한 태클을 2번이나 보여줬고
직접적인 인터셉션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하나의 태클로 인터셉트를 유도했고 다른 태클로는 펌블을 만들어내는 완벽한 수비 플레이였죠. 특히나 자신이 리시버 출신으로 코너백으로 수비 능력은 평균치에 단순히 손만 좋은 코너백이라는 오명을 벗겨내면서 수비수로서의 역량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트레본 딕슨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었던 거는 어쩌면 스테판 길모어의 영입 때문일 수 있어요. 19년도에 올해의 수비수 출신으로 전성기에 얼마가 남아있을까에 대한 많은 팬들의 설왕설래가 있었던 스테판 길모어였는데요. 저는 시즌 전에 정말 괜찮은 영입이라고 생각했어요. 특히나 트레본 딕스라는 수비의 좀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 나아갈 길이 많은 선수와 이 스테판 길모어라는 정말 영리하고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선수의 이 원투펀치가 서로에게 굉장히 큰 시너지를 발휘할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번 경기에 스테판 길모어도 인터셉션을 기록하면서 안 그래도 지옥에서 던진 곳을 찾아 헤매던 상대 쿼터백 테니얼 존스에게 야 여기도 지옥이야 를 보이듯이 악몽을 선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한 명의 코너백인 다론 블랜드 역시나 전년도의 깜짝 활약을 올해도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년도 정말 깜짝 등장하면서 인터셉션을 5개나 낚아챘는데 5라운드에 카우보이스가 정말 보물을 찾았다는지 이번 경기에서도 인터셉션을 낚아채면서 자신이 좀 이 공을 찾는 후각이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이 3인의 코너백은 이번 경기에서 가장 많은 스텝, 즉 가장 많이 플레이에 참가하면서 자신들 간의 유대화 호흡을 더 늘려갔다는 것도 카우보이스 팬들에게 더 고무적일 거예요. 두 번째는 공격진입니다. 켈렌 무어 공격커지가 그만의 창의 속으로 덱 프레스캇에게 날개를 달아줬었는데 부상 이후 살짝 폼이 떨어졌던 프레스캇은 이 날개를 달고 그대로 태양까지 이렇게 비틀비틀 거리다가 날다가 이 날개가 녹으면서 추락했다라는 말이 너무 과할까요? 여튼간에 전년도 플레이오프에서의 충격적인 패배나 아울러 정규 시즌 내내 보여줬던 닥 프레스캇의 인터셉션 비율이 이번에 카우보이스 공격 쪽에 가장 큰 해결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를 새롭게 플레이 쿨링, 즉 전술을 결정하는 마이크 메카시 감독이 어떻게 이 부분을 잡아낼 수 있느냐가 이번 시즌 공격 쪽에 가장 큰 화두인데요. 이번 경기 자체는 성공한 것 같아요. 닥 프레스캇이 물론 비가 와서 본인을 절제한 것도 있겠지만 143야드만 딱 던졌는데 승리를 위해 필요한 것들만 딱딱 해주는 느낌이었어요. 확실히 커리어 내내 최근 몇 년을 제외하면 팀의 승리를 위해서 자신의 스탯은 크게 신경 쓰지 않던 달라스 카우보이스의 참된 리더 같던 덱 프레스캇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물론 이런 유형의 쿼터백의 참된 진가는 위협의 순간이 왔을 때의 결정력인데 이번 경기에서는 수비의 활약으로 거기까지는 검증이 되지는 않았고 수비가 이대로라면 검증할 일이 있을까 싶긴 하지만 무엇보다 상대에게 공을 넘겨주지 않는 것이 아주 좋은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팀의 런닝을 책임져줄 토니 폴라드도 나름 70야드를 기록하며 꽤 괜찮은 점수를 받았고 리시빙 게임에서도 CD 랭과 새롭게 영입한 브랜드 쿡스는 둘이 합쳐서 100야드 가까이를 기록하면서 B를 감안하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다만 아쉬움이라고 하면 덱이 워낙 이 타이트엔드 쓰기를 좋아하는데 타이튼 슈츠의 대체자인 제이크 퍼거슨이 6번의 타겟 중 2번의 패스만 잡고 2번을 드랍하는 게 5개T 수준은 조금 아까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특히나 덱이 지난해 2위 타겟이 타이트엔드였다는 걸 생각하면 요거는 좀 자신들이 펼쳐나갈 과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비가 엄청 오는 날이었으니까 너무 가혹한 흠집 잡기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사실 높게 평가받아야 할 건 오라인이지 싶은데요. 자이언츠의 D라인은 지금도 리그 평균 정도라고 볼 수 있지만 그 포텐만큼 탑 10에서 5 안에 들 정도입니다. 현재 리그 안에 한손 안에 들 덱스터 로렌스와 케이번 디비도의 조합은 그만큼 위협적인데 카우보이스의 오라인은 이들을 정말 완벽하게 압도했어요. 특히나 팀의 주전가드이자 레프트가드인 스미스 선수가 빠진 상황에서도 경기 내내 단 4개의 압박만 허용한 카우보이스의 오라인은 과연 이 팀의 공격 쪽에서도 가장 강한 곳은 오라인이구나 하고 느끼게 해줬습니다. 여러모로 카우보이스의 입장에서 모든 게 잘 풀렸어요. 참 카우보이스의 팬들이라면 매해 외치는 올해는 다르다를 정말 목청 끝까지 외칠 만한 경기였어요. 반면에 자이언츠에 대해서는 참 생각했던 모든 게 다 거꾸로 갔던 게임이었습니다. 아예 이 경기를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일 텐데요. 사실 이런 날은 페인을 하나를 꼽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게 다 잘못됐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경기를 아예 지워버리고 우리 시즌이 2주차 때부터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제 생각에 가장 큰 페인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전년도에 자이언츠는 이제 약팀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약팀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전략적으로 훨씬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고 줄 건 줘라는 식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자신들이 전력이 어느 정도 로스터상 평균값에 올라오면서 그래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했던 게 좀 잘못됐던 것 같아요. 특히나 첫 번째 공격 기회 퍼스트 다운에서 패스를 여러 번 시도하면서 이 패스가 실패하게 되면은 반드시 다음 공격에서도 패스를 하게 되는 굉장히 호전적인 플레이 콜링이거든요. 그리고 달라스 카우보스의 1선 수비가 상대의 패스 상황에서 더더욱더 빛나는 걸 생각했을 때 이런 호전적인 플레이 콜링이라든가 정면에서 O라인과 D라인의 1대2 승부를 조금 더 즐기려 하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조금 카우보이스한테 한번 야 우리 전력 강해졌다면 앵겨보자 라고 했다 정말 된통 맞은 느낌입니다. 여러모로 참 시사점이 많았던 이번 경기이기도 한데요. 카우보이스야 뭐 자신들이 외치는 올해는 다르다 정말 실현할 수 있을지, 자이언츠의 경우 이 패배를 정말 완벽하게 씻어낼 수 있을지 두 팀의 모아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